뉴욕주 서부 버플로 지역 눈폭풍 피해자가 최소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쇼핑객들의 지갑을 훔치는 등 여러 건의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 2명이 폴리에서 체포됐습니다. 2023년 새해맞이 보드랍 행사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행사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뉴욕에서 합법으로 기후용 마리화나 상점이 최초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CDC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한 항공기 폐수 조사를 검토에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도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 서부 버플로 지역 눈폭풍 피해자가 최소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폭설 전 여행 금지령을 내리지 않는 등 안일한 대처에 나섰다는 지적이 일면서 뉴욕주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서부 버팔로 지역 눈폭풍으로 30일 기준 최소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29일 보도를 통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경우 자연재해를 앞두고 여행 금지령 등 적극적 대비로 지나친 대응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냈지만 캐시 호컬 현 뉴욕 주지사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비교하며 이번 눈폭풍은 분명 예견된 자연재해였고 버팔로 지역은 폭설에 매우 익숙한 지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주지사의 리더십 부족으로 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허리케인이나 눈폭풍이 올 경우 주민들이 집에만 머무른다면 인명피해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 금지령이 발령됐다면 차 안에 갇혀 사망한 주민들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경우 심한 눈폭풍이 예보될 경우 여행 금지령을 매번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 2015년 최대 3피트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뉴욕시에는 모든 도로와 대중교통 이용까지 통제하면서 지나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와 기상학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뉴욕 서부 버팔로시와 이리 카운티의 여행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이번 겨울 폭풍 전 수많은 뉴욕 주민들이 마크 폴론카즈 이리 카운티장에게 SNS 등을 통해 여행 금지령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눈폭풍으로 인해 버팔로 지역에서 희생당한 사망자 절반 이상이 도로 위 차량을 비롯한 실외에서 발견됐습니다. 뉴욕주 최악의 눈폭풍은 지난 1977년이었지만 이번 눈폭풍이 역대 최악의 희생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참 전부터 예견된 자연재해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했고 적절한 규제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에서 합법으로 기후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상점이 최초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구역을 따라 대기 행렬을 이뤘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소매점이나 차량 등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버겐 블러바드의 플라자 웨스트와 리누드 플라자에서 포틀리 경찰이 잠복 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퀸즈에 거주하는 절도범 2명을 체포했습니다. 잠복 수사팀 캡틴 에드워드 영에 따르면 플라자 웨스트 주차장에서 절도범의 차량인 BMW X5를 발견했으며 버겐 블러바드를 따라 팰리세이즈 와인 앤 리커 주차장에 정차한 범인들을 경찰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잭스나잇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진 범인 2명은 체포 직전 주차된 차량의 뒤쪽으로 가서 번호판 제거를 시도했는데 번호판을 바꾸는 것은 절도범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사용하는 흔한 수법이라고 에드워드 영은 지적했습니다.
범인들은 현재 여러 건의 강도와 절도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으며 해켄색 법원 판사는 범인들에 대한 보석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복수사팀 캡틴 에드워드 영은 최근 소매점이나 쇼핑 카트 등에서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경계를 유지하고 항상 주변을 인식하고 의심스러운 유형의 행동이나 활동을 즉시 법 집행기관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23년 개묘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맞이 보드랍 행사가 열흘 타임스퀘어에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 참여를 위해 챙겨야 할 정보 및 주의사항을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새해 볼드랍 행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아무런 방역 규제가 없이 열리는 뉴욕시 타임스퀘어 새해 볼드랍 행사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별도의 이동식 화장실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또 어떤 화장실을 이용할지 계획해 두는 것과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 지정석이 마련돼 있으며 알코올, 우산, 배낭, 큰 가방, 캠핑 의자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행사 당일 날씨는 춥지 않고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습도가 높고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소지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비 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볼드랍 행사는 필수 근로자에 한해 타임스퀘어 관람을 허가하는 등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2022년 새해 볼드랍 행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입장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볼드랍 행사는 아무런 방역 규제가 없습니다. 뉴욕시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는 무료 관람 행사로 별도의 티켓이 필요하지 않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좋은 자리 입장권을 판다며 위조 티켓을 파는 안표상이 매년 극성을 부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는 12월 31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며 새해가 되는 1분 전부터 모든 참가자가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고 새해가 되는 순간 타임스퀘어 주변 옥상에서 하늘 가득 형형색색의 색종이가 뿌려집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쇼핑객들의 지갑을 쇼핑카트나 차량 등에서 훔치는 등 여러 건의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 2명이 폴리에서 경찰 잠복팀에 체포됐습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지난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뒤 처음으로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의 한 상점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판매됐습니다. 하우징 웍스는 어제 맨하탄 에스플레이스에 주정부와 뉴욕주 마리화나 통제위원회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이 매장은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36개의 첫 번째로 당분간 휴무 없이 주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뉴욕에 본사를 둔 6개 브랜드의 제품을 $16에서 $95의 가격에 판매합니다. 하우징웍스 대마초의 관계자들은 오는 30일까지 2,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31일에는 준비한 제품이 모두 팔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우징웍스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에 주정부 승인을 받은 8개 비영리 단체 중 한 곳으로 HIV, 에이즈 환자뿐 아니라 노숙자들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지난 수십 년간 마리화나를 불법화했던 뉴욕주가 앞으로 5년 동안 $40억 수익이 예상되는 새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고 뉴욕타임즈는 논평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3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으나 제품 출시와 매장 개정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올해 말까지 20개 매장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하우징웍스 대마초가 당분간 유일한 가게가 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CDC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한 항공기 폐수 조사를 검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증함에 따라 새 변이 탐지를 위해 국제선 항공기의 폐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9일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틴 노를룬드 CDC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에서 코로나19 새 변이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선택 방안 중 하나로 비행기 폐수 분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질환 전문가들은 항공기 폐수 분석 같은 정책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입국 규제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늦추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대 마이클 오스터홈 교수는 검사 의무화 같은 여행 제한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실패했고 대체로 여론용 정책 정도의 기능만을 했다며 그런 조치는 정치적 관점에선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민 보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이번 주 자발적 PCR 검사 프로그램을 갖춘 공항에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를 추가하고 바이러스 정보 수집 공항을 7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표본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연구진은 지난 7월 지난해 에티오파발 프랑스행 항공기 승객들이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음에도 항공기 2대의 폐수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며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로는 새 변이 유입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연구진도 샌디에고 지역에서 면봉을 이용한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최대 14일 전에 이 지역 하수 검사에서 알파, 델타, 엡실론,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대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 데이비드 다우디 교수는 변이 추적에는 유전체 감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수 표본이 도움이 되겠지만 검사를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도 이날 중국발 항공기에 대한 폐수 조사 등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사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사희 기자입니다. 재무부가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에 따르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입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 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 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에서 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새해부터 배달 등에 사용되는 영업용 전기 트럭에 대해 대당 7,500달러에서 최대 4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북미산에만 보조금이 적용되는 승용차와는 달리 전기 트럭 보조금은 수입차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택배 업체 페덱스와 아마존 등은 전기 트럭 대부분에 대해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과 버스, 항공기를 포함하는 미국 운송 분야는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상 처음 도입된 전기트럭 보조금 지급으로 전기트럭의 소비자 가격이 기존의 내연기관 트럭과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5개 식당 시설물 철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 청소국이 뉴욕시에서 철거한 5개 식당은 총 169개로 늘었습니다. 뉴욕시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관리가 안 된 5개 식당 시설물을 발견하면 2차례 인스펙션을 거친 뒤 식당 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스펙션 때에도 개선이 안 돼 있다면 48시간 후 시설물을 철거합니다. 철거된 시설물은 90일간 보관되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시정부는 311 민원 전화로 방치된 5개 식당 신고를 받고 있다며 식당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약 200만 명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났으며 팬데믹에 따른 사망자와 해외로 떠난 이민자 등이 150만 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경제활동 참가는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팬데믹 당시 자발적으로 영구 퇴사해 일터로 복귀하지 않아 노동 참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은 견고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비어있는 일자리가 1,030만 개에 달해 구직자 1명당 1.7개의 일자리가 공석 중인 셈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이 올 겨울 시즌 내년 2월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약 4만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요원들은 예고 없이 불시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낙상과 추락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된 안전 규정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8건이 낙상 및 추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안전 규정 점검과 계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공사장 강제 폐쇄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